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의 우호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게 발표를 할 기회 주신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임원진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옵틱 너브에 관해서 많은 논문을 편찬하신 고상배 교수님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떨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실에 온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서 멘탈 체인지 보통 이제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들의 5% 정도가 이제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평균 나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젊은 한 50살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멘탈 체인지를 이제 가지고 온 그런 환자들에서 뉴럴로지 코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세레브로 바스큘라 디즈가 될 거고요. 응급실에 온 멘탈 체인지의 다른 그런 원인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톡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머전시 뉴럴로지컬 라이프 서포트에 의하면 응급실에 이제 이번에 코마 멘탈 체인지로 온 환자에게 이제 시행할 것들에서 브레인 CT를 이제 검사를 하라고 1시간 이내에 해야 될 일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다름 아닌 그런 이런 SH 같은 거나 아니면 어쿠트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것들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 거고,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ICP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ICP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그 몬로켈린 덕트린이라는 것입니다. 브레인은 이제 그 두개골이라는 것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들의 부피는 그 두개골의 부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속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브레인과 블러드와 이제 CSF의 범위들, 그러니까 그런 볼륨들이 다이나믹하게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항상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볼륨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다른 볼륨이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런 여러 볼륨들이 이제 각각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볼륨이 증가할 때 이제 ICP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그 초반에는 이제 볼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컴펜세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볼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컴펜세이션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그런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세레브럴 이스케미아와 이제 허니에이션, 마이크로바스큘라의 콜랩스가 되면서 추가적인 뉴로지 디피시에이트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ICU에 입원한 환자들에서 이제 이런 첫 번째 데이 1에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이제 따왔는데, 네, RCA 오클루전으로 이제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온 환자분입니다. 이제 데이 1일 때는 데이 1에 이제 MRI 찍은 사진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브레인의 볼륨이 이제 서서히 미니멀하게 이제 증가했을 때는 이제 CSF가 감소되고 블러드 볼륨이 이제 감소하면서 ICP가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데이 4에 있는 이제 CT 사진을 보게 되면 네, 그 ICP가 증가하면서 반대편으로 허니에이션이 되는 그런 사인들이 보이고 추가적인 더 뇌손상이 이렇게 진행된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 ICP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원인에는 그런 세레브로 바스큘라 디지즈와 이제 에데마를 동반하는 일 말고도 말리그넌시나 아니면 이런 메닝지얼의 인펙션 아니면 SH, 뭐 컨투전, 아니면 이제 다양한 엔세팔로패시들에서도 이런 소견들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트라우마 파운데이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ICP가 이제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꼭 치료를 이제 해야만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22 이상을 이제 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이 수치가 이상이 되면 이제 모탈리티가 증가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ICP 모니터링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ICP 모니터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골드 스탠다드는 EVD입니다. 익스트라 벤트리큘러 디바이스를 이제 머리 안에 삽입을 하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두개골을 뚫고 이 벤트리큘러 디바이스가 이 벤트리클까지 이게 삽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삽입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인펙션, 뭐 파렌키마 인저리, 블리딩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베이시브하게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베이시브한 것을 꼭 이제
예,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소노를 이용을 하면 넌 인베이시브하게 이런 그 RCP의 변화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RCP가 상승하는 임계점을 넘어가기 전에 트리트먼트를 이제 시행을 하면 조금 더 아웃컴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ONS로 하는 것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고성배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의하면 이런 RCP 상승과 ONSD와의 이제 연관성이 이런 다양한 시비어 헤데익 인저리가 있거나 아니면 인트라크레니아 해모리지 아니면 이디오패식 인트라크레니아 하이퍼텐션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에서도 모션 시크니스 환자에서 리버 페일리어 하이드로세팔로스 같은 그런 환자에서 이런 그 RCP와 ONSD가 이제 커지는 거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왜 ONSD로 RCP를 잴 수 있냐? 왜 옵틱 너브이냐? 옵틱 너브가 이제 CSF 플로우가 변화함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에 따른 이제 RCP의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옵살몰로지 논문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인데 그 RCP가 이제 15일 때 ONSD가 5.5mm 정도 이제 정상 범위인 반면에 이제 40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6.4, 50으로 올라가면 7.0까지 요 수치를 이제 쟀을 때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논문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런 그 트라베큘라 구조적으로 이제 트라베큘라나 아니면 이제 이 쉬스 다이아메터가 이제 다일레이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하고 임계점이 넘어가게 돼버리면 다시 이런 리스토링 폴스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체인지가 된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이제 그 어프로치를 처음 하시는 선생님한테 이제 중요할 건데요. 그 프로토콜은 이제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트랜스듀서를 이용을 합니다. 아까 그 렁소노 할 때랑 이제 똑같은 그런 트랜스듀서를 이용을 하고 환자 수파인 포지션으로 약간 헤드 엘리베이션을 20도에서 30도 정도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보통 ICU에서 이런 포지션으로 이제 환자들이 누워 있게 되죠. 멘탈 체인지가 있으면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약간 이게 드라우지 하거나 좀 반응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테가돈 같은 거를 눈에 덮은 다음에 소노 젤리를 이용해서 그 검사를 하면 조금 더 환자의 불편감을 덜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는 약간 이제 수페리어랑 라테랄 마진 쪽 오비세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들이 이제 훨씬 더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앵글은 약간 반대편으로 수페리어 라테랄 마진에서 인페리어 메디알 쪽으로 이제 프로브를 대면 이런 하이포 에코익한 옵틱 너브를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하실 게 이제 눈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그러니까 프레셔를 주셔가지고 검사를 하면 글로브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화면 뎁스는 한 4cm 정도로 해주고 포커스는 한 2.5cm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줌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옵틱 그 글로브 안에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림은 비교적으로 이제 대기만 하셔도 굉장히 잘 나오게 되신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도플러 이미징은 레티날 디태치먼트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초음파를 대면 요런 그림을 잘 잡으면 이런 식으로 그 옵틱 너브가 보이게 되고요. 호모지니어스하게 로우 아니 하이포 에코익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라테랄 마진으로 이렇게 리니어한 하이포 에코익한 그런 라인이 보이고 안에 이제 바이레탈하게 신 에코 루센트한 그런 크레센드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걸 덮고 있는 요 라인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시면 이제 제대로 내가 포커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게 ONSD를 검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미스 얼라인먼트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네, 조금만 이제 축이 틀어지면 이게 그냥 됐음에도 그러니까 되면 이제 되게 잘 보이기는 하는데 그 축 같은 것들이 틀어지면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도 관찰이 되고 꼭 요 라인과 이 안에 있는 그 옵틱 너브를 딱 맞추는 일이 사실은 가장 이 옵틱 너브 소노를 관찰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셔를 이렇게 줘서 검사를 하면 이 앞에 이제 그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게 되니까 내가 혹시나 이제 좀 프로브를 세게 잡고 있는지를 요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ONSD를 측정하는 그런 포인트는 이제 레티나 뒤에 3mm입니다. 요
여기에서 여기 그 레티나 뒤에서 3mm의 포션으로 이제 잡게 되는데 그 두 가지의 엑시스로 제도로 보통 되어 있고 뭐 세지탈이랑 트랜스버스 이렇게 보통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네 개의 좌우 양안 측정한 것의 민 밸류 값을 레코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제 3mm 비하인드로 이제 그렇게 측정을 했고 그 3mm 비하인드가 이제 왜 3mm 비하인드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옵틱 너브 시스가 이제 레티나를 포함하는 그 플레이스가 이제 한 3mm 정도 된다고 하고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의 그 플루이드가 증가하는 것에 가장 예민한 그런 부분이 이제 3mm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3mm를 지켜서 재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ONSD는 이제 그 에이지와 아니면 이제 그 섹스에 큰 차이가 없어서 훨씬 더 이제 유용한 그런 검사임이 네, 그 고성민 교수님 쓰신 논문에서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ONSD를 쟀을 때 이 옵티멀 컷오프는 수많은 논문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5에서 6 정도의 사이의 이제 범위를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다이아메타 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되게 몇 미리 차이로 되게 예민하게 이게 수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타를 봤을 때 그래도 꽤 뭐 센시티비티나 스페시피시티나 ROC 커브에서 꽤 유용하다라고 일단은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이게 2018년에 다시 ICM에서 또 다시 메타를 했을 때도 네, 숫자 스레시홀드는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5에서 6 정도의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교과서에서도 계속 5에서 6mm 사이의 컷오프 밸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이하는 이제 노말이고 5, 6 이상은 이제 어브노말임을 알겠는데 이제 그레이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입니다. 그 인트라 리더 어베일러빌티도 0.2mm가 되고 이 리더 간에도 이제 0.3mm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그 0. 몇 mm 차이로 5.1, 뭐 4.9 막 이러면 참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이 파피레데마 소견을 관찰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파피레데마는 RCP가 올라가는 것에 의해서 레티나 디스크가 이제 에데마가 생기는 건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옵살모스콥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사진들인데 이걸 소노를 통해서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ONSD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앵글을 잡게 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파피레데마를 동시에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그 센치를 재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가 여기를 놓치시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같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그레이 존에 있는 것들에 있는 환자들을 파피레데마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한 번 더 구분을 하면 이 RCP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포스 포지티브로 이제 파피레데마가 있는데도 옵틱 너브 시스 다이아메터가 정상인 경우가 이제 슈도 파피레데마 같은 그런 경우에서 관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옵틱 디스크 드루젠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드루젠은 이제 그 칼슘 덩어리 옵틱 디스크에 있는 그런 약간의 칼슘 소견을 얘기를 하고 쉽게 그 파피레데마랑 구분할 수 있는 게 이런 그런 그 GB 스톤처럼 색깔이 그런 에콜루센트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뒤에 이제 그런 섀도잉도 관찰이 샤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파피레데마랑 좀 감별이 잘 되는 편이고 그 드루젠은 이게 또 환자 증상이 또 비나인 파인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임상 양상으로도 좀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은 옵틱 뉴라이티스, 사이코이시스, 시필리스, 루푸스 이럴 때 이제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유니라테랄한 경우들이 많고 이제 파피레데마는 보통 바이레탈하게 스웰링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것도 좀 요런 감별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이런 포지티브인 상황도 좀 구분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미스 얼라인먼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엑시스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센치나 이런 것들이 얼라인먼트가 잘 안 맞게 측정이 되면 캘리퍼 플레이스먼트에서도 이제 좀 잘못 측정하게 계속 연타적으로 이제 잘못 측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여기 그 논문의 팁에 의하면 이제 트랜스버스 플랜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세시탈 플랜을 재기 위해서 트랜스듀서를 띄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90도로 로테이션, 클락와이즈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방법을 쓰면 조금 더 이런 엑시스를 벗어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팁을 주고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아이볼 다이아메이터에 따라서도 조금 그런 ONSD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요거를 보정해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뭐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튼 요것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인데 아직 이게 그러니까 보정을 한 것은 이제 얼마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아가지고 그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ONSD를 이제 다른 그런 저희가 브레인 이미징 검사하는 MR이나 아니면 CT로 이제 재현을 해봤을 때도 파피리데마와 슈도 파피리데마 간에 이제 ONSD의 차이가 있음이 이제 보이고요. MRI에서도 뭐 프로토콜이나 그런 찍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이제 연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MRI의 ONSD와 울트라소노의 ONSD가 이제 비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많은 논문에서 알려져 있고 CT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의 그런 비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아주대 응급 그러니까 ICU를 보시는 선생님한테 받은 케이스인데요. 46세 여자 환자고 이제 게이트 디스터번스를 가지고 이제 내원을 하셨고 약간의 컨퓨전한 그런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워낙 클로닉 알코올리스여서 림 위크니스가 있었고 웨르니케 엔세팔로패시나 뭐 알코올릭스이다 보니까 알코올릭 폴리뉴로패시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미징 없이 그냥 ICU로 올라오게 되셨다고 하고요. ICU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멘탈이 일단은 좀 얼터드 멘탈리티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그런 소노를 되었을 때 이런 ONSD가 6.2고 약간 파피리데마도 양쪽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 이런 소견이 관찰이 돼서 이제 MRI를 얼른 푸시해서 촬영을 했더니 이 사람은 림포마가 있는 것으로 이제 관찰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얼터드 멘탈리티가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그 옵틱 소노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훈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시는 방법은 기억하실 게 이제 레티나 3mm 후방에서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이제 ONSD를 재는 거고 컷오프 밸류는 5에서 6mm이지만 이제 그 사이에 그레이 존이 있을 때는 이제 파피리데마라는 소견을 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RCP의 상승이 있는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미스알라이먼트나 아니면 이제 버티컬하게 꼭 잘 재셔 3mm 뒤에서 버티컬하게 잘 재시는 그런 칼리퍼 플레이스먼트가 이제 잘못됐는지도 중요하고 아이볼 다이아메이터는 아직 좀 이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항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소노로 ONSD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MRI나 아니면 CT에서도 ONSD와 그러니까 콜레이션이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툴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EVD 말고도 이제 논 인베이시브하게 RCP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마니톨이나 아니면 뭐 하이포토닉 셀라인이나 아니면 뭐 버호를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크레넥토미를 한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를 이제 넘기지 않고 RCP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